안녕하세요, 밴드 책입니다. 가끔 끝없는 엉뚱한 생각 끝에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 내가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중에 난 어디서 살고 있을까? 처럼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고민 해보셨죠? 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답은 물론 사람이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철학책도 읽어보고 인문학 독서 토론에 참가해보기도 하고 나는 주인공에게 주어진 시 공간적 배경에 대해 알고 싶어서 과학 공부, 역사 공부까지 해봤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간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이 조그만 점을 아주 확대에 들어가면 이런 은하단이 나옵니다. 이곳을 확대하면 우리 은하가 나옵니다. 우리 은하의 안쪽을 볼까요? 그러면 태양계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수많은 나라 중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대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네요. 저는 서구 내담동에 경운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지금 2014년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탄생했죠. 인류는 100만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을 찰나의 순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공부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이 과한 시공간에 비해 너무 하찮은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작은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저희 동아리는 인문학 독서 토론을 해보고 그 답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조금 전 저희 동아리가 했던 설문조사 모두 보셨나요? 여기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은 노력하자 였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등교 시간에 더 공감이 가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나누며 살자, 욕심을 줄이자, 나만의 개성을 찾자, 노력을 하자 등의 순위입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도 해봤지만 뭔가 우리에게 와닿는 답은 없어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책의 제목은 우리 모두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톨스토이의 책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우리의 고민을 끝내줄 것 같았습니다. 이 책 저희가 그림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가난한 구조장인 세모는 아내인 마트로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모는 집으로 가던 길에 교회 뒤편에서 미하일이라는 벌거벗은 남자를 만나 집에서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하일은 세몬의 일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는 사실 천사였지만 하느님의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왔고
세 가지 뜻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샘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세 가지를 모두 깨달았습니다. 첫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정작 자신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이런 깨달음 끝에 사람은 사실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책 제목의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학 독서 프로 활동을 하는 우리의 호기심에 꼭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산다는 책 내용은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지 라는 우리의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책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요, 인사 말고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가끔 보는데요. 거기서 남편이 남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어 힘들다며 어떤 아내가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에 100% 공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셨나요? 저도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요. 며칠 뒤면 중간고사도 쳐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원서도 써야 되고 정말 제 걱정만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에릭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할 수 있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기애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바르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지구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공기가, 이 지구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이 사회를 이룬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당연히 조금은 더 따뜻하게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엉뚱하고도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 여기 주어진 찰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여 삶과 세상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나누며 살자, 욕심을 줄이자 등과 같은 저희 동아리의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준 생각들 모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답은 톨스토이 해답과 같은 듯 같지 않은 같은 해답,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함께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서 지구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사랑인데요. 저희가 나에게서 지구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하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나에게서